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이 좀 쌀쌀하고 상당히 기온 차이가 심한 4월의 봄날입니다. 마지막 꽃샘추위가 우리를 좀 괴롭게 하는데 오늘까지는 좀 추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좀 주식시장에 집중해서 돈 버는 그런 4월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 모든 트럼프에 관련된 관세 이야기, 반도체, 핸드폰 관세 이야기, 이 모든 것은 또 애플 살리기죠. 애플을 살리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서로 논리가 안 맞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상당히 당나라 군대와 같은 모습을 미국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뒷면에는 애플 살리기 정책이 있었다. 애플을 살리기 위한 트럼프의 생각이 이 혼란을 야기했다라고 한 줄로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그러나 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상승한다. 이 영원한 진리. 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상승한다. 이 주가가 불안의 벽을 타고 상승하기 시작할 때 항상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응을 하기 시작하고 어떤 리스크나 위험이 왔을 때 이게 리스크나 위험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감내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적응이 될 때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상호관세 같은 건데 트럼프의 말발과 약발이 안 먹혀들기 시작하는 상황. 저러다 또 뒤집지. 이러한 믿음이 깨지고 트러스트가 깨지고 뭔가 언서턴티가 시장을 괴롭혔지만 저 언서턴티의 파괴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리스크 자산인 주식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이때 이제 불안의 벽을 타고 주식이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이 그때다. 지금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맞서서 주식을 사서 가지고 와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계속 제가 지난 주말부터 강하게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격적 매수 전략을 추천한다. 네, 지금 사서 뭔가 서로 미중이 타협을 해서 한 번 더 빵 칠 때 그때 팔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걸 한 6월까지로 보는데, 따라서 이번 시장은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6월 트럼프와 시진핑의 두 사람의 그 대통령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가장 피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2달을 보고 투자를 강하게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여러분에게 감히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쫄지 말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봅시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오늘 상당히 좋았죠. 다우 1%, 나스닥 0.97, S&P 500 0.76. 네, 지난 금요일 주식시장이 좋았는데 오늘도 이러한 강세가 이어지는 나름대로의 괜찮은 날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유럽도 좋았습니다. 영국 2.14, 프랑스 2.37, 독일 2.85, 항색 2.4, 상해 0.76, 니케 1.18. 전체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 좋았다. 트럼프가 마음만 바꾸면 다 해피해지는 게 글로벌 시장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금일 주가 움직임을 보면 첫째,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애플이 급등을 했는데 그리고 미 국채금리와 금값이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 미 국채금리가 거의 10bp씩 하락하는 모습. 트럼프 행정부 스마트 관세 유보 속 장중 애플 주가가 껑충. 애플 살리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마감 1시간 전에 애플이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중에 미 국채금리가 일제히 급락하며 미 국채 불안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 장중 미국 국채금리 급락해서 미국 달러 가치도 다시 절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장중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의 급등 안정세가 안정자산인 금값이 하락을 했다. 금값 하락. 관세 이슈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하지만 시장은 차츰차츰 회복적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뉴욕 연은 1년 기대 인플레이 3.6%, 실업률도 우려되고 5년 내 최고이다. 네. 트럼프 자동차 기업을 도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약품 관세는 머지않아서 시행하겠다. 다음부터 의약품을 때릴 상황이 있네요. 최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아주 좋은데 좀 올라가면 이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앨런 전 미 재무부 장관이 달러가치 하락은 미국의 신뢰 상실을 의미한다. 이 신뢰란 단어 상당히 페이블을 정확히 찌른 코멘트였다. 월러 연준 이사 관세발 인플레 상승은 일시적이다.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4년간 700조 규모의 AI 인프라 생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의 1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10% 증가를 했고 시장 점유율을 19%를 기록을 했습니다. 큰 변화가 없었죠. 시진핑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면서 관세 공동 대응 노력을 할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동남아를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오페크가 향후 2년간 원유 수요 예측을 하향을 했습니다. 모두 미국 관세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에 대해서 오펙이 일단 시장에 부정적인 사인을 보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주요 금융지표 및 주요 종목 주가 취재 한번 봅시다. 달러 인덱스가 드디어 100이 깨졌습니다. 99.465. 네, 달러 약세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날이었다. 현재 달러 약세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죠. 트럼프의 방황, 네, 80대의 방황. 두 번째로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무너질 꺾일 가능성. 이 두 가지가 현재 미국 달러의 강세를 꺾어놓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원달러는 계속 지금 하락을 했네.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죠. 1420원까지 30원이나 빠지는 아주 놀라운 모습. 50원 가까이 빠지는 모습. 원화 강세가 시장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데도 외국인들이 자금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물론 그 환율의 움직임에서도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큰 시장의 흐름, 경기 침체라는 큰 시장의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좀 진정이 돼야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화도 강세로 돌아섰죠. 143엔까지 1달러당 빠지는 모습. 중국 위안화도 약세로 돌아서는 7.3127. 보통 7위안이 중국의 기본적인 느낌인데 7.3127 위안까지 위안화를 약세를 시키면서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응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기본적인 대응이죠. 오늘 시장의 핵심은 채권금리다. 그동안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사달이 났는데 2년짜리가 3.853, 10bp나 빠졌어요. 10.1bp. 다음에 10년짜리는 4.385, 10.8bp. 다음에 30년짜리 4.811, 6.4bp, 20년짜리 7.4bp, 20년짜리가 거의 5%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리스크, 위험자산에 대한 발동, 담보 부족, 뭐 이런 것들을 경고를 울리면서 트럼프를 깜짝 놀라게 한 거죠. 추가 월스트리트를 아는 베센트 쪽으로 갔다. 네, 피터 나바로와 같은 강성론자들이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WTI 가격은 61.64 살짝 그동안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금 가격은 또 0.54% 하락 3,227달러. 네, 테슬라는 1.31% 상승, 바닥에 있다가 살짝 올라오네요. 엔비디아 0.61% 상승, 애플 2.21% 상승, 네, 애플이 20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팔란티어가 많이 올랐네. 4.59, 92.61달러. 와, 우리 목표 팔란티어 200달러 한번 기대해보고 견뎌야 되죠. 네, 메타 플랫폼스 마이너스 2.22, 일라인딜리 플러스 3%. 일라인딜리가 뭔가 그 비만 치료제 새로운 약물을 개발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간에 독성을 주는 것 같아서 포기를 했는데 그래도 주가는 오르면서 다시 먹는 비만 치료제, 제형이 긴 비만 치료 이런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려가고 있다. 우리나라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이 어제는 쉬었는데 오늘은 다시 상승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어제 브리지바이오가 이제 임상을 실패하면서 거기 약물을 리가켄바이오 걸 갖다 쓴 것 같은데 리가켄과 브리지바이오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얻어맞을 이 가능성이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차를 바닥을 치고 올라오다가 두들겨 맞을 가능성인데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브리지바이오와 리가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마이너스 1.97, 마이크론 1.51 상승 70달러를 해보겠네요. TSMC 마이너스 0.87, 비트코인은 1.59 84,816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지금 가장 큰 화두는 트럼프의 오락가락이죠. 그 오락가락으로 인해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자산 중에 하나인
달러 자산이 흔들리고 다음에 채권 자산이 흔들리는 이 두 가지 자산이 흔들리면서 트럼프가 저는 백기를 드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하나인 미국 채권 금리가 왜 흔들리는가, 다른 이야기지만 한번 짚어봅시다. 첫째, 대통령의 갈짓자 관세 정책이 제일 큰 문제였다. 네,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믿음을 주지 못했다. 두 번째, 숨겨진 물가 상승 리스크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위협도 상당히 금리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 실력에 대한 의구심, 다음에 중국의 국채 매도, 일본의 국채 매도, 이런 건데, 여러분 정말 중국이 국채를 매도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를 보면 외국 중앙은행이 약 29.2%, 30%를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30% 정도. 그 다음 연방 FRB가 2.3, 26%, 다음 미국 정부기관이 11%, 미국 민간이나 개인기관이 33%라고 치면, 이 중에서 30% 중에서 중국, 전체 발행액의 30% 중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로 들고 있느냐. 차이나가 7,590억 달러를 들고 있는 거죠. 이 전체 30% 8.5에 다음에 7,590달러는 약 12.2%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미국 달러 자산 중에서 외국 중앙은행들이 들고 있는 게 30%, 그 중에 12%가 중국이 들고 있으면 전체 발행액의 4% 정도, 8조 달러의 4%면 약 3.8, 얼마 들고 있지 않는 거죠. 네, 4%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전체적 발행 규모에 미국 전체 국채 발행 중에 중국이 들고 있는 건 4%밖에 들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도 많아봐야 5%인데 이걸 가지고 금리 팔았다고 막 움직이는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팔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중국보다는 일본 엔케리 트레이드 쪽에서 자금에서 흔들리지 않았을까, 엔화 강세 쪽에서 미국 채권 금리를 팔고 빨리 돈을 빼지 않았을까. 저는 오히려 엔케리 트레이드 엔화 쪽에서 미국 국채 매도의 주범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중국보다는 일본 쪽이었던 것 같다. 달러와 금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 달러가 약세니까 금이 강세로 가는 모습, 이건 이제 아주 영원한 진리죠. 네, 진리.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은 110%를 좀 넘어가서 지금 좀 빠져 있지만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렇게까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자 지출은 역대급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정부 이자 지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보였던 거죠. 네, 결론 들어갑니다. 트럼프 2기 전문은 한마디로 당나라 군대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보인다. 뭔가 서로 협의도 않고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트럼프가 자기 생각대로 질르는 모습,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트럼프의 감성적 막지르기만 존재하는 매우 종잡을 수 없는 환경이 최근 시장 혼란의 주범으로 보인다는 거죠. 트럼프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위대한 미국은 일기 때보다 더 글로벌 공급 사슬에 묶여있는 비미국 국가들의 저항을 받고 있으며 중국의 파워가 오히려 일기 때보다 더 강해지는 모습이 드러나죠. 대표적인 게 AI 쪽에서 딥시크가 나타나면서 중국이 생각보다도 더 강한 자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수 시장을 키우면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탈출하는 모습도 굉장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중국 특유의 만만디 전략이 나타나면서 트럼프를 늪속에 빠뜨리는 모습. 왜 그러냐? 트럼프는 4년 임기의 공무원이지만 제가 말한 시진핑은 임기가 없는 공무원이라는 거죠. 늘공과 어공의 차이인 거죠. 네, 상당히 허우적될 것이다. 생각보다도 중국의 자강 능력이 크게 두드러지는 모습. 그래서 시진핑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베트남도 가고 동남아를 방문하는 거죠. 자, 이것이 현재의 모습이지만 주식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선반영되고 주식은 늘 불안의 벽을 타고 상승하듯이 향후 상호관세는 인하될 것이다. 트럼프가 손을 들 가능성,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 FRB가 결국은 시장에 나설 것이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한두 달 잡히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내년 선거를 앞둔 경제 살리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러한 것들이 주식시장의 호재로 선반영될 가능성으로 불안의 벽을 타고 상승을 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푸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상승 초기가 중요하죠. 초기의 수익력이 제일 좋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지금은 시장에서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닙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어제까지의 트럼프의 핸드폰 관세 유예는 결국 애플 살리기 정책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애플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상승은 보이나 장기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다. 따라서 LG 이노텍이나 이런 종목들로 단타로 치고 빠져야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저는 6월경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서로 타협하는 정상회담을 할 것 같아요. 이때가 피크이다. 이때 치고 빠지고 나와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미국의 세금 감면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시장은 장기 상승 트렌드 좀 뭐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상향하는 모습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날 때가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따라서 조선, 방산, 바이오 바닥에 있는 반도체도 살만할 것 같아요. 네, 당분간 단기 매매 전략을 지속 추천합니다. 어제 ABL 바이오 뭐 확확 치고 올라오대요. 네, 우리 바이오 한번 봅시다. 최근 이렇게 바이오가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4월 10일 미국 입법부는 미국 바이오 산업 붐을 위한 내셔널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니셔티브 액트 오브 2025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미국의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 및 실행체계 구축이 목표이다. 국가 안보와 기술 우위 측면에서 바이오 기술을 국가 핵심 사업으로 간주를 하겠다. 민간 기술 상용화와 규제 혁신이 동시 추진으로 바이오 산업 패권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없애버린 거죠. 네. 중국 규제 및 보안을 강화하고 민간 협력 및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게 MBIA라고 해가지고 이 법이 4월 10일 날 일단 시장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불을 지른 것은 이제 뭡니까? 동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동물 실험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수혜주를 찾아보면 바이오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세트라 시뮬레이션 플러스 및 AI 신약 관련된 글로벌 리커전 파마, ABSCI 등 국내에서는 신테카 바이오, 온코크로스, 파러스 아이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온코크로스, 파러스 아이바이오 이러한 것들이 AI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오가노이드는 인공장기를 만드는 국내 토모큐드와 TNR 바이오팩 이런 두 종목 특히 토모큐브가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올라오죠. 또한 직접 관련 기업은 아니지만 연죽 빅파마와 AI 진단을 통해 환자 바이오마커를 찾아주는 스코프 본계약 체결 가능성 있는 의료 AI 기업 루닛도 시장에서 사랑을 받을 것이다. 중장기 방향성은 유효하다. 단기 변동성 유예 및 동물 실험 폐지에 따른 산업 변화로 중장기 변화가 일어날 것이지만 가시장의 실제 성과에 따른 단기 변동성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 이러한 것들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전임상 CRO를 가지고 시장에서 행사를 했던 찰스 리브 같은 기업들은 20% 하락하는 등 시장에서 AI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동물 실험을 중단한다는 것에 수혜주와 피해주가 생겼다는 거죠. 네, 수혜주를 잘 봐야 될 것 같다. 신테카 바이오, 온코크로스, 파러스 아이바이오, 다음에 루닉 같은 종목들. 다음에 저기 뭡니까? 네, 토모큐브. 네,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토모큐브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래봐야 전고점은 2만원 정도겠죠. 네, 2만원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보신 친구분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가가 상승할 것 같아요. 좀 잘 지켜보고, 반도체 쪽도 좋아 보이고, 조선, 방산, 바이오. 또 바이오는 몇 개 정도 또 디비질 것 같아요. 리가캠과 브리지스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ABL 바이오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이제 위에가 없는 거죠. ABL 바이오 저는 목표 가격을 한 10만원까지도 보는데,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화요일 되십시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